좋아요, 구독.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앞서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두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네, 우리기술 투자 오늘 장중에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색량 부분에서 골든벨을 울려준 종목인데요. 주가가 장기 바닥권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관련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돼서 오늘 주가는 1.37% 오르는 등 4,065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 혹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들썩였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질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희망고문이다 적어주셨고 우리 김선일 전문가님은 7.24% 적어주셨네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보죠. 희망고문. 네. 고문이라는 거잖아요. 네. 더 안 가나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상승했었던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면은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한다 뭐 이런 상장 신청 때문에 비트코인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이제 뭐 실물 자산처럼 인정받는가 이게 좀 이제 관건이 됐었고 이제 월가의 코인 거래소도 21일부터 정상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준 의장이 이제 가상 자산의 화폐로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발언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을 좀 불러일으키는 뭐 일이 있었고요. 또 여기다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니까 비트코인 선물 매도를 걸었었던 물량들이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틀 사이에 한 2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우리 기술 투자 입장에서는 업비트의 지분을 한 8% 정도 갖고 있어서 예전에 가상화폐 자산이 상승했었을 때 관련주로서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만 실제로 지분 자체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거래 자체, 그러니까 예전에 이 거래소 자체는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예전만큼의 비트코인의 거래나 이런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로 잠깐 뜨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2배, 3배 더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받고 뭐 이런 계기가 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가상화폐 자산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따른 수혜로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이슈가 돼서 오늘처럼 갭상승하고 나서 좀 밀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 기술 투자가 뭐 우상향하면서 예전처럼 급등하는 추세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거래 대금이 한 180억 정도 터졌거든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까지 건드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거래 대금도 올리질 못해요.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뭐 매물 소화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모르겠는데 아직 뭐 이렇게 매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거래 대금도 아니고요. 앞서서 이 엄청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물대까지 다 소화하려면요, 엄청난 거래 대금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물론 중간중간마다 이런 상승 시세가 한 번씩은 나오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때는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 회사 자체의 매출이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다시 한번 예전에 급등하는 추세의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 당분간 좀 올라온다면 혹시나 또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와서 이슈가 돼서 좀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 뭐 크게 보더라도 한 5,000원 정도 선까지의 저항대 이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겠지만 요거를 넘는 상승이 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희망고문이다라고 단어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숫자를 써주셨어요. 7.24%.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우리기술 투자가 이 비트코인 관련한 국내 기업 있잖아요. 지분을 7.24% 들고 있어요. 지분. 그 가치가 한 4천억 정도는 돼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뭐 조 단위의 가치였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요. 뭐 시장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뭐 근데 이제 사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것도 사실 희망 고문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조금 제가 올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중국에서 21년도 때 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규제를 했었어요. 채굴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올해 초에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생겼단 말이에요.
뭔가를 이제 조금 풀어주는 분위기로, 그러니까 이게 원체 이제 알트코인도 시끄럽지만 중국 내에서도 규제 자체가 굉장히 셌단 말이에요. 하도 이제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꽉 잡아놨다가 이제 좀 풀기 시작한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직 완전 오픈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중국 시장 자체도 좀 오픈이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한번 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큰 폭으로. 그래서 뭐 1억도 간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먼 미래에 봤을 때 그럴 가능성도 저는 다시 한번 좀 10억도 간다는 얘기 있었죠. 그럼 여러 개 될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아직 그래도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상황은 또 아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은 있지만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사실 급등을 할 가능성은 저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그리고 오늘도 사실 보면은 시가 대비해서 결국 많이 밀리고 끝났어요. 종가 자체가 오늘 최저가로 끝난 상황이거든요. 이건 좋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만약에 빠르게 정리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정 길게 보실 생각이시라면 네. 사실 지금부터 사셔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시간적인 투자 기간을 좀 길게 보셔야 될 겁니다. 굉장히 길게 보시고 최소한 저는 2년 이상은 보시고 이 종목은 대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승부 보기 힘드니까 그것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뭐 단기간의 급등에 따라 들어가시는 건 좋지 않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차트적으로 모양을 봤을 때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모양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근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그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상승하는 종목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걸까요? 6.54% 하락하면서 18,11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달 초부터 22일까지 꽤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9.84% 급등을 한 바 있는데 주가 상승세가 계속되던 가운데 오늘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볼게요. 코멘터리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실탄 장착 적어주셨고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은 차익 실현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답을 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차익 실현. 네. 네. 딴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팔았어요. 오늘 보면. 누가요? 외인 기관들이.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냥 팔기만 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해서 외인 던지고 기관 던지고 70만 주 이상씩 매도세가 좀 잡혔습니다.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근데 차트 상황도 그렇지만 전형적으로 패턴 자체가 한번 쭉 올려치다가 내팽겨치는 모습들을 그간에 계속 보여왔어요. 4월 달에도 그랬고요. 3월 달에도 그랬고요. 1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시작되면은 하락 자체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는 포인트가 좀 많이 보여요. 차트상으로도. 그래서 이번에 하락 나오면은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간에 이제 기관들이 상당 부분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보시면은 오늘 77만 주 매도세를 맞춰보자면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전부터 매수했던 물량들을 다 뱉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주가량 물량들을. 하지만 아직은 좀 더 남아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외인들도 그렇고요. 이 물량이 소진이 되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더 위험한 상황은 외인들이 갑자기 매도를 더 할 경우가 저는 조금 리스크 하이하지 않나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사실 매도 치면은 뒤도 안 보고 그냥 후려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외인들 매수 물량이 최근에 한 달 동안 1,700만 주가량 매수예요. 기간도 400만 주가량 매수인데 기간은 400만 주가량 대비해서 70만 주는 굉장히 많은 수량이고 외인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혹여나 외인들의 매도세가 내일 상황에서 또 나온다 하면 이거 다시 바닥 라인 잡으면서 16,000원대까지 다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현 구간에서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분할 매도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버티신다면 16,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깨질 수도 있으니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다음을 노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금 큰 하락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죠. 실탄 장착, 이건 네. 또 무슨 뜻입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바켓의 지분을 팔면서 2,700억 정도의 현금을 좀 보유했거든요. 네.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지금 소형 SMR, 소형 원전에 대한 투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수소 액화 플란트도 이제 준공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수소 터빈 쪽에도 이제 투자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한 이제 현금을 확보했는데 뭐 유상증자를 한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지분 팔면서 이제 현금 확보해가지고 투자하겠다는 내용인데 뭐 이 두산이란 자체 이 계열사 종목들이 참 좀 미운 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고점을 좀 돌파할 듯 하다가 다시 좀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 아까 차트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서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으로서는 좀 답답한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두산이라는 기업이 예전부터 좀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좀 뭐 예전에 이제 그 야구팀 좋아하시는 분들, 두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산 투자하시면서 이제 야구 보면서 그냥 달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일단 좀 시간 지금 투자를 하는 개념이니까 좀 시간을 염두 두시고 장기 투자로 보신다면은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점 구간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라인들 왔었을 때는 또 좀 매수를 좀 해 보시면서 좀 장기 투자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뭐 크게 좀 망할 회사도 아니고 이제 원전 쪽은 언제든지 또 이슈가 좀 될 수 있고 지금 뭐 그 동유럽 쪽 유럽 쪽 관련해서도 체코라든지 폴란드 쪽 원전 수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게 또 뭐 계약이 좀 진행이 됐을 때는 또 원전 테마가 또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시기까지는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